72번 문제입니다. 원가 회계 부분이고요. 첫 번째 문제는 단계식 배부법 문제입니다. 제조품은 사출과 열처리 2개 있고요. 보조품은 냉방과 전력품은 2개가 있습니다. 자, 요걸 이용을 하여 제품 생산 냉방 부분의 원가는 33만원이고 전력 부문의 원가는 20만원입니다. 그리고 각 부문 간 용역수수 관계는 다음과 같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냉방만 한번 살펴보면은 보조 부분인 냉방 부문이 제조 부문인 사출 부문에다가 40% 용역 제공하고 있고 열처리 제조 부문에다가는 50% 그리고 셀프 서비스는 없다고 하였죠. 그리고 타 보조 부분인 전력 부문에다가는 10% 용역을 제공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됩니다. 자, 보조 부문 원가를 단계 배부법으로 배부하고 전력 부문부터 배부한답니다. 그래서 단계식 배부법에 있어서는 어떠한 보조 부문을 먼저 배부하는지 그게 체크가 돼야 되겠죠. 자, 아무튼 이때 열처리 부분에 배부가 된 보조 부문 원가 합계액은 어떻게 되겠는가 라고 하였네요. 자, 전력 부문부터 배부한다고 하였으니까 전력 부문의 원가는 20만원이 되겠죠. 그래서 20만원 먼저 배부하되, 자, 사출 부분에다가는 30%, 그래서 3일은 6만원, 열처리 제조 부분에다가는 10%, 2만원이 배부가 되겠고, 다른 보조 부분인 냉방 부문엔 60%, 그래서 6, 20이 12만원, 이렇게 이제 원가가 배분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냉방 부문을 배부할 때 주의를 해줘야 될 부분이 있겠죠. 자, 여기 냉방 부문 자체 원가 33만원만 배부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점, 요 앞서 전력 부문으로부터 12만원 원가를 먼저 배분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33만원에다가 전력 부문으로부터 배분받은 12만원을 합한 45만원을 배부한다는 점, 그리고 냉방 부문은 전력 부문에다가는 용역을 제공해주지 않는다는 점, 이거 중요하죠. 왜 그렇죠? 단계식 배부법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전력 부문은 냉방 부문에 용역을 제공을 하는 반면 용역을 제공을 받는 냉방 부문은 나한테 용역을 준 전력 부문에다가는 용역을 제공해주지 않는다는 점, 요게 단계식 배부법의 특징입니다. 결국 냉방 부문은 제조 부문에다가만 용역을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요거 10%가 삭제가 되겠죠. 하면 사출 40, 열처리 50, 그래서 합계가 100이 아니고 90%입니다. 9분지 4, 9분지 5, 이렇게 이제 배분이 되겠죠. 그래서 45만원 중 9분지 4 사출이고요. 9분지 5 열처리 부분에 배부가 됩니다. 그래서 출제가 된 열처리 제조 부분에 배부가 되는 금액은 전력 부문으로부터 2만원, 냉방 부문으로부터 25만원, 합계 27만원이라는 금액을 배분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그래서 단계식 배분법은 요거 전통적인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충분히 시간 내에 풀 수 있는 그런 유형의 문제입니다. 자, 다음 문제 77번 문제입니다. 그래서 현금 예상과 관련된 문제가 되겠는데요. 자, 아무튼 상품 매매 기업이용 관세는 2001년도 1월, 2월 매출액을 다음과 같이 예상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네, 전기 말 BS에 표시가 된 상품 재고액, 즉 전기 말은 단기초 재고가 되겠죠. 25,500원이요. 자, 매입 채무, 전기 말 단기초 매입 채무는 34,000원입니다. 상품 원가의 120% 판매 가격을 책정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매출액 나누기 1.2 하면은
매출 원가가 계산이 되겠죠. 이거 딱 보니까 1월달 매출 원가는 10만원이 바로 보이네요. 자, 아무튼 월말 재고는 다음 달 매출 원가의 30%를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매월 구입한 상품의 70%는 현찰 매입, 나머지 30%는 외상 매입이고, 이 외상 매입 대금은 구입한 달, 다음 달에 전부 지급이 된다. 즉 외상 구입한 달에는 현금 지급 부분이 없다라는 것이죠. 다음 달에 몽땅 지급이 됩니다. 자, 아무튼 이때 2001년도 1월 달에 지급하게 될 금액, 현금 지급 금액은 얼마가 되어지느냐라고 하였네요. 자, 그래서 1월 달, 2월 달 매출원가 금액을 구한다면 나누기 1.2에서 1월 달 매출원가는 10만 원이고 2월 달 매출원가는 12만 5천 원입니다. 예, 여기 전기말 단기초 재고 25,500원 주어졌죠. 또 1월 달에 매출원가는 10만 원입니다. 그 다음 1월 말 재고는 바로 요 정보를 이용을 해줘야 되겠죠. 월말 재고는 다음 달 매출원가의 30%, 그래서 1월 말 재고는 다음 달 2월 달 매출원가의 30%입니다. 그래서 12만 5천 원에 30% 하면은 37,500원이고, 그래서 대차 비교에 의해서 1월 달에 매입 금액은 11만 2천 원이 계산이 됩니다. 자, 이게 어떻게 현찰로 지급이 되냐면 여기 조건을 보면은 매월 구입하는 상품의 70%는 현찰 매입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11만 2천 원에 70% 요게 1월 달에 현찰로 지급되는 금액이고, 외상으로 매입한 금액은 1월 달에 지급한 거 없어요. 다음 달에 전부 지급이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정보, 전기말 매입 채무 34,000원이죠. 전기 12월 말 매입 채무 34,000원입니다. 얘는 어떻게 지급이 된다? 예, 다음 달에 전부. 그래서 12월 달에 다음 달에 2번 1월 달이 되겠죠. 그래서 요 12월 말 매입 채무 잔액은 이번 1월 달에 전부 현찰로 지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토탈 1월 달 현금 지급 금액은 11만 2,400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관세사 2023년도 문제 중에서 원가 회계 문제가 상당히 난이도가 높게 출제가 되었는데요. 그래서 시간 내에 충분히 풀 수 있는 유형의 문제는 여기까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두 문제뿐이 안 되네요. 자, 아무튼 여기가 첫 번째 유형 총 22문제를 이제 풀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충분히 연습이 되신 분들은 30분 이내에 한 15개 내지 20문제 사이에는 충분히 풀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이제 확신을 합니다. 또 이제 더 높게 잡는다 할지라도 40분 정도 투자를 한다면 충분히 20문제, 22문제는 충분히 풀 수 있다. 그래서 이 정도만 풀어도 몇 개 틀린 문제 감안을 하더라도요, 꽈락을 넘어가서 50점대는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다음 여유 시간 한 10분 내지 20분 남아있는 여유 시간은 그 다음번 두 번째 유형에 해당하는 문제를 풀어 주셔야 되겠죠. 자, 요거 지난번 컨텐츠 보시면은 요거 제가 부탁드린 게 있습니다. 이렇게 47번 앞쪽에 배열되어 있는 문제가 되겠죠. 또 공부했다고 해서 두 번째 유형에 해당하는 문제를 먼저 푸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뒤쪽에 나와 있는 유형 첫 번째 해당하는 문제 두세 문제가 날아가는 겁니다. 2.5점을 위해서 5점, 7.5점을 희생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일단 유보시켜 놨다가 나중에 첫 번째 유형 다 풀고 난 다음에 여유 시간이 있다면 그 여유 시간을 이 두 번째 유형에다가 투자를 해주시는 게 현명한 문제풀이 접근 방식이 될 겁니다. 자, 문제풀이 들어갑니다. 두 번째 유형입니다. 2001년 중 건물 원가가 5,000원, 감가상각누계 2,000원이죠. 딱 보니까 장부 금액은 3,000원입니다. 그래서 장부 금액 3,000원짜리를 처분을 하고 1,000원에
유형자산 처분이익을 인식하였다. 장부금액 3,000원인데 처분이익 1,000원을 인식했다는 것은 장부금액보다 비싸게 팔았다는 거죠. 그래서 장부금액 3,000원보다도 1,000원 더 비싸게, 즉 4,000원 돈을 받고 처분했다. 이게 이제 한 방에 보이셔야 됩니다. 자, 아무튼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고 원가 보용을 적용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기초 정보, 기말 정보 아주 친절하게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건물에 대한 취득과 처분으로 인한 2001년도 순현금 유출액은, 즉 현금 유입 금액에서 현금 유출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 그래서 취득과 처분은 모두 현찰 거래이다. 이렇게 이제 단서에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초 금액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이제 증가 금액도 하고 감소 금액을 빼면 기말 금액이 나오는데, 기초하고 기말 금액은 자료에 제시가 되고 있죠. 또한 첫 번째 줄 데이터 보시면은 원가 5,000원짜리를 처분했다. 처분하면은 감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4칸 중에서 3개 정보를 알 수 있으니 남은 하나의 금액을 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기초금액 만원에서 5,000원 처분에 의해서 감소가 되었죠. 그럼 5,000원이 남게 됩니다. 5,000원짜리가 결국 기말 9,000원이 되기 위해서는 4,000원만큼 증가가 있어야 되겠죠. 자, 검증 한번 해보죠. 만원에다가 4,000원 더해주면 14,000원이에요. 5,000원 빼면 기말 잔액은 9,000원이 되겠죠. 자, 이때 4,000원이 증가했는데 어떤 경우에 증가했을까요? 예, 맞습니다. 취득을 하면은 증가가 되겠죠. 그리고 취득을 할 때 돈을 주고 구입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4,000원만큼 현금 지출이 되겠습니다. 해서 요것만 놓고 본다면 정답을 구할 수 있어요. 아까 첫 번째 줄 보시면은 장부금액 3,000원짜리를 1,000원 비싸게 팔았다고 그랬죠. 즉 4,000원 돈을 받고 처분했고 또 4,000원 돈을 주고 취득을 한 겁니다. 4,000원 돈이 들어왔고 4,000원 돈을 썼대요. 그래서 순현금 유출 금액은 제로가 되는 겁니다. 아유, 설마 0원일 줄이야? 근데 여기처럼 이렇게 이제 0원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감가상각누계액은 그냥 참고용으로서만 이렇게 이제 해놓은 겁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그래서 기초 감가상각누계액 4,000원이고 기말 감가상각누계액 2,500원이 되겠죠. 처분에 의해서 감가상각누계액 2,000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초금액 4,000원에서 2,000원 감소 금액을 빼면 2,000원이 되겠고요. 2,000원짜리가 결국 2,500원이 되기 위해서는 500원만큼 증가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 증가할까요? 예, 맞습니다. 회계원리 마지막 종강 때 살펴봤던 내용이죠. 또 계속 살펴봤습니다. 감가상각비 계산을 하면 감가상각누계액이 증가한다. 그래서 요 500원 증가 금액이 곧 감가상각 비용인데 얘는 현찰이 아닙니다. 그래서 현금 흐름 금액은 4,000원 돈을 받고 처분했고 4,000원 돈을 주고 취득했으니까 순현금 유출 흐름은 제로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조금 난이도가 있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자, 해서 이런 것들은 일단 보류시켜 놨다가 나중에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때 풀어 주셔야 될 두 번째 유형이 됩니다. 자, 50번 문제는 주당 순이익인데 공정가치 미만의 주당 순이익이 되겠죠. 뭐가 생각나십니까? 그렇죠. 무상증자 비율 구하는 게 핵심입니다. 살펴봅니다. 2001년도 보통주 기유속 단기 순이익은 125만 3천원입니다. 일단 보면 우선주 배당금은 없어요. 좀 쉽죠. 자, 이때 기본주당 순이익은 어떻게 되겠는가? 가중평균 유통보통 주식수는 월수로 계산을 한다. 그래서 기초 시점엔 3,200주요. 7월 1일 유상증자하기 위해서 1,000주가 추가 발행이 되었는데 실제 발행 금액은 주당 2,000원이고 증자 직전 공정가치는 주당 2,500원이다. 그래서 공정가치 미만으로 유상증자가 실시가 되었죠. 그래서 무상증자 비율 구하는 게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10월 1일 자기 주식을 800주를 취득을 했네요.
그럼 얘는 유통주식수가 감소가 되겠죠. 자, 무상증자 비율. 먼저 첫 번째, 실제 현금 유입금액을 계산을 합니다. 자, 실제 발행된 금액은 주당 2,000원이요. 그 다음에 1,000주를 실제 발행을 했죠. 200만원 현금 유입이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 만약에 공정가치에 의해서 발행을 하였더라면은 몇 주가 발행이 되었을 것이냐 해보니까 200만원 나누기 공정가치는 주당 2,500원이죠. 그래서 2,500원에 의해서 발행을 하였더라면은 800주가 발행이 될 뻔하였는데 실제는 공정가치 미만 발행을 한 결과 1,000주가 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주가 무상증자 주식수에 해당이 되겠죠. 네, 이것이 곧 무상증자 주식수가 아니고요. 얘는 단지 무상증자 비율을 구하기 위한 분자 쪽 정부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분자 쪽에 200주가 올라가 있고 분모 쪽은 A 플러스 B라고 했죠. 자, 요 유상증자 직전 주식수 3,200주에다가 공정가치에 의한 유상증자 주식수 800주를 더하는 겁니다. 그러면 4,000주가 되겠죠. 200주요. 분모는 4,000주. 그래서 무상증자 비율은 5%가 되겠습니다. 자, 요거를 계산을 하였으니 가중평균 유통보통 주식수를 한번 계산을 해봅니다. 기초 시점에 3,200주가 있었는데 요거에 대해서 또 5%에 의한 무상증자 주식수가 계산이 되겠죠. 그럼 계산을 하면 160주가 되겠지만은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3,200주에 요게 이제 원금 1이 되겠고 요는 5%이니 1.5배를 맞바로 적용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1월 1일 기준이니까 1년 내내 흘러갑니다. 그래서 가중평균 주식수는 3,360주가 되겠고, 자, 실제 유상증자 주식수 1,000주 중에서 무상증자 부분이 160주이니 요걸 빼면 나머지가 유상증자에 해당하는 주식수입니다. 즉 840주가 유상증자 주식수가 되겠고 7월 1일부터 12월 말 6개월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12분지 6개월 분치하면은 가중평균 주식수는 420주가 되겠고, 그 다음에 10월 1일 취득한 자기주식 800주는 마이너스 개념입니다. 석 달 흘러가죠. 12분지 3 나누기 2 하면은 나누기 4 하면 마이너스 200주입니다. 그래서 3,360주에다가 420주 더하고 200주를 빼면 분모 쪽 가중평균 유통보통 주식수는 3,580주입니다. 그래서 분자 우선주 배당금 없어요. 단기순이익 125만 3천원에서 나누기 분모 3,580주로 나누게 준다면 기본 주당 이익 금액은 350원입니다. 그래서 정답이 350원이 되겠습니다. 자, 53번 문제입니다. 관세의 2001년 말 현재 재무 비율과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그래서 당좌자산 200, 재고자산 100 하면은 번뜩 유동자산 300 이게 생각이 나야 됩니다. 왜냐? 유동자산은 당좌자산 플러스 재고자산이라고 회계원리 첫날부터 언급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유동자산 300원에다가 비유동자산 700원 하니 자산 총계는 1000원. 이게 그냥 보이죠? 이게 확확 보입니다. 이것도 회계원리 첫날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구성이 되고 있다. 자산은 이것도 이제 공부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비유동부채 400 당좌 비율이 뭐였나요? 유동부채 분지 당좌 자산이 되겠죠? 요게 당좌 비율이 100%이니 또 딱 보자마자 유동부채 200원이 보이셔야 되겠습니다. 보이시죠? 그래서 유동부채 200원이고 비유동부채 400원이니 부채 총계가 600원이다. 이것도 데이터 보면서 금방 파악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동자산은 당좌자산과 재고자산만으로 구성이 되고 있다. 이런 단서가 없다 할지라도 유동자산은 당좌자산 플러스 재고자산입니다. 또한 기초자본, 기말자본 차이는
단기 순이익으로만 구성이 되고 있다. 즉 다른 원인에 의해서 증가 감소된 게 없고 단기 순이익으로서만 증가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지요. 자, 그리고 다음 자료 2001년도 단기 순이익이 160원인 경우 자기 자본 이익률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단 평균 자본을 사용을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순이익이 주어졌으니 평균 자본만 구해주면은 자기 자본 이익률을 구할 수 있게 되겠지요. 자, 평균 자본은 2분지 기초 자본 플러스 기말 자본입니다. 자, 아무튼 자, 이와 같이 데이터 보시면서 유동자산은 300원이고 비유동자산 700원 더해준다면 자산 총계는 1000원이고 또 유동부채는 당좌 비율에 의해서 200원 그리고 비유동부채 400원 더해준다면 부채 총계는 600원입니다.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자본이 나온다. 회계원리 첫날 자본 등식에 의해서 공부한 게 있겠죠. 근데 이게 말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요 400원이라는 것도 기말 자본을 뜻하는 거예요. 자, 이제 기초 자본만 구해주면 되겠네요. 여기 단서에 보시면은 기초 자본, 기말 자본 차이는 단기 순이익으로만 구성이 되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기말 자본 400원에서 단기 순이익 160원을 빼면 기초 자본은 240원이고 자, 2분지 기초 자본 240에다가 기말 자본 400원 더한 금액을 나누기 2 하면은 평균 자본은 320원입니다. 그래서 단기 순이익 160원과 평균 자본 320원과의 비율, 즉 자기 자본 이익률은 50%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번 문제도 재무 비율에서 출제가 되었는데 자, 문제 한번 읽어봅니다. 현재 당좌 자산은 2,000원이고 재고 자산은 1,000원입니다. 그러면은 유동 자산은 3,000원이 되겠죠. 그리고 유동 부채는 1,500원입니다. 다음 거를 추가 반영할 경우 당좌 비율과 유동 비율 변화는 어떻게 되겠는가? 단 유동 자산은 당좌 자산, 재고 자산으로만 구성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박스에 나와 있는 데이터를 추가 반영을 하면은 되겠습니다. 먼저 이와 같은 자료를 반영하기 전 당좌 자산은 2,000원이고 유동 부채는 1,500원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당좌 비율은 1.33입니다. 그리고 유동 비율은 유동 자산이 3,000원입니다. 그리고 유동 부채는 1,500원이 되겠죠. 그래서 유동 비율은 200%가 되겠습니다. 자, 해서 이 상황에서 박스에 나와 있는 내용을 추가 반영을 하도록 하죠. 자, 먼저 당좌 비율을 한번 계산을 해봅니다. before 종전은 2,000원부터 시작이 되겠죠. 그리고 첫 번째 거래 매출 채권 300원을 현금 회수하게 되어진다면 현금이 증가하고 매출 채권은 감소가 되겠죠. 네, 현금이나 매출 채권이나 다 당좌 자산에 속합니다. 그래서 동시에 당좌 자산이 300 증가, 300 감소가 되었으니 얘는 당좌 자산에는 또 유동 자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반영이 되지 않아요. 자, 그 다음 토지를 처분하면서 현금 400원을 수취했답니다. 토지는 당좌 자산도 아니고 유동 자산도 아니죠. 비유동 자산입니다. 현금 400원 수취, 현금 400원 증가만 반영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현금 당좌 자산 400 증가 또 유동 자산도 400이 증가가 되겠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거래 재고 자산 900을 취득을 하면서 얘는 당좌 자산은 아닙니다. 유동 자산에 속하는 거죠. 그래서 유동 자산 900원이 증가합니다. 네, 이 중 700원은 현금으로 지급을 했대요. 그런데 현금은 당좌 자산에 속함과 동시에 유동 자산에 속하게 되겠죠. 현금 줬으니까 현금이 감소, 즉 당좌 자산이 감소하고
유동자산도 이렇게 감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200원은 외상으로 하였다. 그래서 이거는 외상 매입금 매입 채무를 하는 유동부채가 증가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분모 쪽 유동부채 쪽 200 증가에 반영이 됩니다. 아무튼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반영을 하게 되어진다면 당좌 비율은 1이 됩니다. 그래서 종전 1.33에서 1 감소가 되겠고, 유동 비율은 2에서 2.11에서 증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당좌 비율은 감소가 되고 그 다음에 유동 비율은 증가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63번 전환사채와 관련된 문제로서 전환권이 행사가 되었을 때 문제입니다. 사실 이것도 기본소 때부터 문제집까지 많은 유형의 문제, 개선기 조직에 위해서 살펴본 바 있죠. 어떻게 보면 문제집 수준의 문제보다도 좀 더 쉬운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 한번 읽어보죠. 2001년 1월 1일 만기 3년 표시이자와 상환할증금이 없는 액면가액 10만원짜리 전환사채를 액면가 발행을 하였습니다. 시장이자율 5%이고요. 사채 발행 비용은 발생하지 않았다. 동전환사채는 액면금액 5천원짜리 한 장당 관세의 보통주 한 주로 전환할 수 있고 보통주 한 주당 액면가액은 100원입니다. 그리고 2002년 초, 즉 1년 후 액면가액의 60%에 해당하는 전환사채가 보통주식으로 전환이 되었다. 즉 60% 전환권이 행사가 되었을 때 증가하는 주발초는 얼마가 되겠는가. 그리고 이제 나머지 데이터 현가표가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먼저 현가 금액을 먼저 구해 주셔야 돼요. 캐시플로우 표시 이자도 없고 상환할증금이 없다고 하였죠. 액면가액만 만기 때 흘러갑니다. 그래서 현가표 적용하면 현가 금액은 86,380원이 되겠고 1년 후에 전환권 행사가 되었으니까 1년 후 장부금액, 즉 요 현가 금액에다가 곱하기 1.05 빼기 표시이자 현금이자 없어요. 그래서 1.05만 하면은 1년 후 장부금액은 96,699원이 되겠습니다. 이것 중에서 전환권 행사별 60% 곱하기 해준다면 전환일 현재 시점에 전환된 부분에 대한 장부금액은 54,419원이 되겠고, 그다음에 이것 중에서 자본금, 주식의 액면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일단 주발초 한 건이 계산이 되겠죠. 어떻게 계산이 됩니까? 액면가액 10만원인데 60% 권리가 행사가 되었죠. 그러면은 6만원입니다. 그리고 사채 한 장당 액면가액은 5천원이죠. 그래서 나누게 준다면 이게 이제 주식수가 계산이 되겠고요. 한 주당 주식의 액면가액 500원 곱하기 준다면 주식의 액면가에 자본금 6천원이 계산이 됩니다. 이걸 초과하는 금액, 요게 일단 주식 발행 초과금 한 건이 계산이 되겠죠. 그 다음에 주식 발행 초과금은 또 한 건이 발생이 됩니다. 즉 전환권 대가에서 주발초로 대체가 되는 부분. 자, 먼저 제로 시점의 전환권 대가는 액면가 10만원에서 발행가액 현재 가치 86,380원을 빼면은 제로 시점의 전환권 대가가 계산이 되겠고요. 이 중에서 전환권 행사 비율 60% 곱하기 준다면 전환권 대가에서 주발초로 대체가 되어지는 8,172원이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토탈 주발초 두 건 금액 48,419원에다가 8,172원을 더해준다면 주발초는 56,591원이 계산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밑에 참고용 분계가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주식 발행 초과금은 두 건이 계산이 되겠죠. 자본금, 주식의 액면가액을 초과하는 전환사채 장부금액 요거 한 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환권 대가에서 대체받은 금액 요또 한 건 해서 이제 토탈 주발초는 두 건이 계산이 됩니다.
자, 원가회계 두 번째 유형 해당하는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선입선출법을 적용한 종합원가 계산을 채택, 제품 생산 최종 공정과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그래서 이제 물량 자료가 제시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 원가와 관련된 자료도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전공정 완성품은 공정 초에 모두 대체가 되어진다. 그래서 이제 공정 초기에 몽땅 투입된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 다음 직접 재료는 공정의 50% 시점에서 전량 투입된다는 개념입니다. 가공비는 한 번도 배신되는 적이 없죠.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이 되고 있을 때 단기 완성품 원가는 얼마가 되겠는가? 자, 평균법보다 선입선출법이 어렵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가장 난이도가 높은 문제가 완성품 원가가 되겠죠. 자, 이거 어떻게 구합니까? 다이렉트 완성품 원가를 직접 구하는 것이 아니고 거꾸로 기말 제공품 원가를 먼저 구하고 난 다음에 차변학계의 금액에서 기말 제공품 원가를 뺀 나머지 금액에 의해서 구하게 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물량 흐름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초 제공품 물량이 100개가 되겠고 선입선출법이니 기초 완성도 고려를 해줘야 됩니다. 단기 인품 물량, 투입 물량, 착수 물량이 500개가 되겠고요. 그 다음 완성품 물량 400개, 기말 제공품 물량 200개, 그리고 완성도 80%. 그래서 물량 흐름이 체크가 되었는데 선입선출법이니 기초 제공품 100개가 먼저 투입이 되어서 나머지 부분 즉 전기의 60%가 완성되었으니 단기엔 60%가 완성이 되겠죠. 그래서 완성품 물량 400개 중 기초 100개가 먼저 투입이 되어서 먼저 완성되었으니 나머지 300개는 단기에 착수가 된 물량 500개 중에서 300개가 완성되었으니 200개가 기말 제공품 물량으로서 남게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을 해 줘야 됩니다. 자, 요건 기본서 때부터 계속 강조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공정 초기에 전량 투입된다. 또 선입선출법이다. 라고 한다면 완성품 환산량은 착수 물량이 곧 완성품 환산량이라고 했죠. 그래서 전공정 대체 원가는 단기 투입 물량하고 똑같은 500개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직접 재립이 한번 살펴봅니다. 50% 시점에서 전량 투입된다 라고 하였습니다. 자, 먼저 기초 물량 40%부터 시작을 합니다. 40% 시작을 하여서 50% 공정 지나칠 때 직접 재료비가 전량 투입됩니다. 그래서 기초 제공품 물량 100개는 단기 완성도 100개입니다. 단기 투입된 물량 중에서 완성이 된 300개는 무조건 100% 투입됐고요.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 물량 200개인데 얘는 자 단기에 0%에서 시작을 해가지고요. 쭉 진행을 하다가 50% 공정 지나갈 때 직접 재료비 전량 투입됩니다. 그리고 전량 투입된 재료비를 끌고 60, 70, 80에서 기말을 맞이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 기말 제공품 속에도 직접 재료비는 100% 투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한다면 기초 제공품 물량도 100% 투입, 단기 착수 완성 300개도 100% 투입, 기말 제공품 물량도 100% 투입되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재료비 환산량은 600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가공비는 기초 물량 전기에 40% 완성되었으니까 단계는 60%가 완성이 되었겠죠. 그래서 기초 제공품 물량에 대한 환산량은 60개입니다. 얘는 무조건 100% 완성이 됐고요. 300개. 기말 제공품은 200개 곱하기 80% 160개죠. 그래서 이걸 다시 정리하면은 기초 제공품 물량 중에서 60개, 단기 투입, 단기 완성에서 300개, 기말 제공품 환산량에서 160개에서 도합 가공비 완성품 환산량은 520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선입선출법은 단기에 투입된 원가가 체크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나누기
환산량 나누게 준다면 네 번째 단계 완성품 환산량 단일 원가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요거 전공정 대체 원가 4만원입니다. 그리고 단계 투입 직접 재료비 6,000원이고요. 단계 투입된 가공비 26,000원입니다. 요 금액을 각각의 환산량으로 나누게 준다면 한 개당 단가는 각각 80원, 10원, 50원입니다. 그리고 기말 제공품을 먼저 계산한다고 하였죠. 그래서 기말 제공품 물량이 아까 200개였는데요. 전공정 원가는 100%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환산량도 200개 곱하기 전공정 단가 80원이죠. 그 다음 직접 재료비도 기말 제공품이 아까 완성도가 80%였습니다. 직접 재료비는 50%시면 전량 투입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것도 환산량은 200개입니다. 직접 재료비 단가는 10원이고 그 다음에 가공비 200개인데 완성도가 80%입니다. 그래서 28에 16 환산량은 160개에다가 가공비 단가 50원을 곱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각 계산한 금액을 다 더해준다면 기말 제공품 원가는 26,000원이고 자, 이 금액을 기초원가 만원에다가 단기 투입원가 요거 다 더합니다. 그럼 이게 기초 플러스 단기 투입원가 차변 합계 금액입니다. 그래서 요 차변 합계 금액이 여기에 이제 정리가 되었고요. 이 차변 합계 금액 82,000원에서 방금 구한 26,000원 기말 제공품을 빼면 완성품 원가는 56,000원으로서 계산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게 화면이 좀 앞뒤로 두 쪽에 걸쳐 가지고 나오다 보니까 한 면에 다 반영이 안 되네요. 그래서 좀 왔다 갔다 해서 정신이 사나운데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기말 완성품 원가는 56,000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원가 흐름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2001년 재고자산은 다음과 같다. 그래서 이제 기초 기말 금액이 주어졌고 매입한 원재료가 주어졌죠. 그러면 기초 매입도 하고 기말 빼면 직접 재료비가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계산기 두들기면 18만원이 계산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원재료 제조공정 투입 금액은 모두 직접 재료비다. 매출 원가는 56만원입니다. 그럼 뭐가 먼저 생각이 납니까? 제품, T폼 대변 쪽이죠. 그래서 대변 쪽 매출 원가 56만원에다가 대변 기말 제품 재고액도 하고 차변 기초 제품 재고액을 빼면 단기 제품 제조 원가 즉 이퀄 완성품 원가 57만 원이 계산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기본 원가와 전환 원가 비율이 1대1입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정보입니다. 기본 원가가 뭐였나요? 그렇죠. 직접 재료비 플러스 직접 노무비입니다. 그리고 전환 원가 가공 원가는 직접 노무비 플러스 제조 간접비가 바로 가공 원가가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게 1대2라고 하였을 때 제조 간접비는 얼마가 되겠는가 라고 하였네요. 자, 아무튼 이거 이제 문제 읽으면서 직접 재료비 18만원 계산이 되었고 그 다음에 제품 T폼 매출 원가가 먼저 제시가 되고 있으니까 계산기 조작을 위해서 단기 완성품 원가 단기 제품 제조 원가 57만 원이 계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말 제공품 23만원이고 기초 제공품 21만원입니다. 그래서 대차 차익에 의해서 차변 총 제조 원가 60만원이 계산이 됩니다. 총 제조 원가가 뭐인가요? 그렇죠.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 도한 금액이 60만원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60만원에서 직접 재료비 18만원을 빼면 바로 가공비가 계산이 되겠지요. 요게 42만원입니다. 그리고 이게 1대2 비율에서 2에 해당이 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본 원가가 그래서 21만원입니다. 왜?
이게 2에 해당이 되고요. 요게 절반인 1이 예, 기본 원가라고 여기 이제 단서에 지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기본 원가는 21만 원이 계산이 되겠죠. 자, 기본 원가가 뭐였나요? 직접 농업비 플러스 직접 재료비가 되겠죠. 그래서 직접 재료비 18만 원을 바로 기본 원가 21만 원에서 빼면 직접 농업비는 3만 원이 되겠고, 아까 가공비가 42만 원이죠. 가공비는 바로 요 직접 농업비 플러스 제조 간접비입니다. 그래서 제조 간접비는 가공원가 42만 원에서 직접 농업비 3만 원을 빼면 예, 39만 원이 제조 간접비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종합 문제가 되겠는데요. 자, 종합 문제는 정답이 3번 이하의 노입 확률이 높다고 하였죠. 아이고, 근데 얘는 1번부터 문제를 풀어 주셔야지만이 이게 쭉쭉 연결이 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1번부터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품 XY 생산 판매 예산 자료는 다음과 같다. 그래서 XY의 생산 및 판매 수량, 한 개당 판매 가격, 공헌이익률 주어졌습니다. 총 고정비는 102,000원이고 법인세율 30%입니다. 손익분기점 내용과 관련하여 옳지 아니한 것은 예산 매출 배합 비율, 바로 요거 1대2 내용이 되겠죠.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 자, 1번 문항. 제품 XY의 매출액 기준 매출 배합 비율은 40과 60%이다. 해서 X의 매출액은 1000개 곱하기 200원이죠. 그러면은 20만원이 계산이 되겠고, Y는 2000개 곱하기 150원입니다. 30만원입니다. 합계가 50만원이 되겠죠. 그래서 5분지 2, 40%, 5분지 3, 60%. 그래서 40%, 60%이다. 맞는 내용입니다. 자, 2번 회사 전체 손익분기점 매출액은 30만원이다. 손익분기점 매출을 어떻게 구합니까? 고정비 나누기 공헌이익률이 되겠죠. 그래서 이 XY에 대한 가중평균 공헌이익률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의 공헌이익률은 25%이고요. 매출액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40%라고 하였죠. 그래서 25% 곱하기 40% 하면은 10%가 나오겠고, 그 다음에 Y는 공헌이익률 40%가 되겠고, 매출액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60%입니다. 4, 6, 24가 되겠죠. 24%입니다. 그래서 10%와 24% 더해준다면 가중평균 공헌이익률 34%이니 고정비 102,000원 나누기 공헌이익률 하니까 34% 하니까 예, 손익분기점 매출액은 30만원입니다. 맞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3번 문항. 세전 목표이익 85,000원을 얻기 위한 제품 Y의 매출액은 33만원이다. 한번 계산 한번 해보죠. 자, 고정비가 102,000원이죠. 플러스 목표이익 85,000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누기 가중평균 공헌이익률 34%로 나누게 해준다면 요 목표이익 달성하는 데 필요한 매출액은 55만원인데 Y가 출자가 되었습니다. 아까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60%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55만원 곱하기 60% 하면 33만원이 계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도 맞는 내용, 정답이 아닙니다. 자, 4번 문항. 회사 전체 예산 판매량이 10% 증가하면은 세후입니다. 아까 세율 30%를 반영한 후에 세후 영업이익은 25% 증가한다. 자, 먼저 변경 전 세후 영업이익을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매출액이 50만원이었어요. 그 다음에 곱하기 가중평균 공헌이익률 34%를 적용을 하면 예, 공헌이익이 계산이 되겠고, 고정비 102,000원 빼면 세전 영업이익이 계산이 됩니다. 그 세전 영업이익에다가
세후 법인세율 30%를 반영한 후에 세후 영업이익을 구하면은 세후 비율이 70%가 되겠죠. 그래서 곱하기 주면은 47,600원이 일단 계산이 됩니다. 자, 그런데 예상 판매 수량이 10% 증가한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판매 수량이 10% 증가하면은 매출액도 10% 증가, 변동비도 10% 증가, 공헌이익도 10% 증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매출액 증가에 50만원의 10%니까 5만원이 추가 증가가 되겠죠. 그래서 변경 후 매출액은 55만원이고요. 여기에서 공헌이익률 34% 적용을 하면 공헌이익이 계산이 되겠고, 고정비는 변함이 없죠. 그래서 고정비를 빼면 변경 후 세전 영업이익이 나옵니다. 세율 30%이니 세후 효과는 70%가 되겠죠. 그래서 세후 영업이익은 59,500원이고 59,500원과 요 변경 전 47,600원과 비교해 준다면 25% 세후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도 맞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국 이제 5번이 틀렸다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자, 왜 틀렸는지 한번 살펴보죠. 2001년도 실제 판매량이 2,700개라면 세후 영업이익은 51,000원 예상이 된다. 좀 이따가 이제 계산하겠지만은 요 51,000원은 세후 영업이익이 아니고요, 세전 영업이익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세전이 51,000원인데 세후라고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틀리는 건데요. 자, 한번 계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매출액이 X제품이 20, Y제품이 30만원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매출액이 50만원이고, 그 다음에 X제품은 1000개, Y제품 2000개입니다. 그래서 판매 수량이 3000개입니다. 그러면 한 개당 공헌이익은 56.67원이 나옵니다. 아마 이게 소수점이 안 떨어질 거예요. 56.6666. 그래서 이제 반올림해서 56.67원 이렇게 계산하겠습니다. 자, 실제 판매 수량이 2,700개라고 주어졌죠. 그래서 2,700개 판매 수량에다가 한 개당 공헌이익 56.67원을 곱하게 준다면 실제 판매 수량 2,700개에 대한 공헌이익은 약 15만 3천원이 계산이 됩니다. 이게 뭐 15만 3천 9원인가 8원인가 그렇게 계산이 되는데요. 그거 뭐 띄고 15만 3천원으로 계산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정비는 똑같죠. 10만 2천원을 빼면 5만 1천원이 나오는데 이 5만 1천원은 세전입니다. 근데 아까 여기에서 세후라고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5번이 틀렸는데, 그럼 정확한 세후 영업이익은 얼마냐? 세전 영업이익이 5만 1천원이니 세후 효과는 70%가 되겠죠. 그래서 세후 영업이익은 35,700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5번이 틀린 내용으로서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는데요. 첫 번째 유형이 22문제이고요. 두 번째 유형이 8문제입니다. 아마 여기까지 푸셔도 50분은 오버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50분 정도 한다면 무조건 첫 번째 유형은 풀어주셔야 되겠고, 두 번째 유형 문제 중에서 몇 개 정도 더 풀어주신다면은 충분히 50점대, 60점대는 확보가 되어진다. 아무리 관세사 2023년도 문제가 높게 출제가 됐다 할지라도 충분히 60점대는 확보가 된다. 저는 그래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 시험 당일날 여러분들도 1, 2, 3 전법 무조건 30분 투자해서 첫 번째 유형 쓸어 담고 남는 시간 두 번째 유형 풀으셔가지고요. 세 번째 유형은 아예 그냥 거들떠보지 마세요. 무조건 찍으세요. 그래서 소개 목표인 합격을 꼭 하시길 바라면서, 자, 지금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는데요. 시청해주신 여러분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합격하세요.